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요즘은 나이 불문 사랑과 연애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랑이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완벽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 훨씬 성숙하고 편안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과 사랑에 대해 더 많이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인데요. 연인, 부부 등 사랑을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전 예뻐도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유형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남자가 예쁘지만 다 맞춰주고 퍼주는 여자를 싫어한다니 도대체 어디서 조사를 한 건지 의문입니다.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됩니다. 다 퍼주고 다 맞춰주는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는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저런 여자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이 영상을 보고 다 맞춰주고 다 퍼주는 여자를 싫어하는 게 마치 남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줄 많이 오해하겠는데요. 설사 그런 남자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대놓고 싫어한다면 차버리면 그만이죠. 여자가 헌신해서 남자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자의 생각일 뿐이죠. 애초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잘해주니까 이용만 한 것이죠. 그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헌신한다고 떠날 것 같으면 엄마 옆에 붙어있는 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유형 9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다 퍼주고 다 맞춰주는 여자 유형이었습니다. 9가지를 쭉 이야기하다 보니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오늘은 다 퍼주고 다 맞춰주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남자들이 이런 여자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지, 이 여자들의 연애 패턴이 어떤지, 만약 내가 이런 유형이라면 어떻게 사랑을 해가면 되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헌신하는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애와 사랑의 악순환의 고리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 양육자에게 제대로 된 사랑과 관심을 못 받았을 경우, 또 성인이 된 후 사랑의 상처가 많았을 때 불안이 높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과 불안은 내 마음보다는 상대의 욕구와 필요를 살피게 되고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지나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보다 상대의 마음을 살펴 그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살면서 사랑의 상처도 받는 게 세상의 이치지만 안정된 애착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별과 상처를 툭툭 털어내고 일어나는 반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사는 경우가 많고 과거의 상처는 다음의 연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혹여나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마음 과정에서 다 맞춰주고 다 퍼주는 행동을 합니다. 처음엔 다 맞춰주고 퍼주니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엔 의심, 집착, 공격성까지 갈 수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상대는 정말 피곤하고 질리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어떤 매력과 강점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안정감도 찾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본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했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의심하고 징징거리고 집착하고 정도가 심해지면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상대의 작은 말과 행동에 본인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고 날 싫어해서 마음이 변해서라고 확대 해석해 만남이 길어질수록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제목은 남자가 질리는 여자라고 했지만 남녀를 떠나 공통의 특징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남녀 관계는 양방향으로 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관계는 부모-자식 관계 외엔 없죠. 남녀 관계를 부모-자식 관계와 비교하는 건 큰 오류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불륜에도 잘 빠지고 싱글일 경우 유부남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불륜을 한다는 건 아니고 쉽게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의외로 조용한 여성이 남자를 만나 대담하게 첫날 잠자리를 하고 연애를 쉽게 시작하고 헤어지기도 잘합니다. 헤어졌다고 하더니 얼마 안 되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고 또 헤어졌다고 하고 혼자 있는 걸 불안해하다 보니 아무나 쉽게 만나는 겁니다. 흔히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말 많이 하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 양육자와 친밀감과 애정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 한 사랑과 상처도 현재의 연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 심지어 학대를 받은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시간이 걸리지만 환경과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이런 유형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다독여줘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걸 멈춰야겠죠. 내 마음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상황이 안 된다면 상대의 부탁도 적절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유형들이 사랑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나쁜 남자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정결핍이 불안과 낮은 자존감을 만들고 불안하니 아무나 만나 연애하고 나쁜 연애가 반복될수록 더 불안해지고 자존감은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는 겁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구축물을 보루라고 하는데요. 이 보루를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날 지켜주는 그 어떤 것. 보루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이나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안정된 상대와 사랑을 하는 것이지만 상대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이성이 아니어도 안정된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데 본인의 불안도가 높으면 사람 보는 안목이 떨어지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불안한 연애를 반복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잘못된 선택을 부채질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언제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보루가 인간관계로 어렵다면 그 외의 것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 산이 저의 보루입니다. 산을 걸으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정상에 오를 때마다 작은 성취를 경험하며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커집니다. 저 또한 서툰 사랑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시간을 갖고 꾸준히 마음 관리를 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소중하고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